네, 실력 있는 전문가의 관심 종목 얘기를 들어보는 1인자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이 두 분이 포트폴리오를 갖고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대결의 승패자를 가려서 왕중왕을 선정하고 있는지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 1억 원으로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요.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서 순위를 가립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되는 것이죠. 네, 룰이 어느 정도 이해되셨습니까? 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이제 1인자를 찾아라 본격 시작을 할 텐데 두 분의 오늘 관심주 얘기 듣기 이전에 두 분 각자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주병선 전문가님 포트가 나가고 있어요. 모든 종목을 10%로 담겠다는 전략, 5개 종목, 주식 비중 50%, 현금 50%입니다. 자, 수익이 조금 안 좋아진 게 GKL하고 아모레주이고요. 수익이 그래도 조금 개선된 것이 휴비스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언급하셨던 두 종목, SK와 아트라스 BX가 보이는데요. 수익률 1등은 지주회사 SK로 보이네요. 자, 지주회사 SK는 지금 지주사 가운데 수급도 제일 좋고 차트도 가장 좋습니다. 영업이익률 개선에 따라 역시 수급이 붙어있는 것일까요? 아트라스 BX도 같은 날 추천이 있었는데 일단 소폭 수익이고요. 아모레주도 수익이 좀 줄었지만 플러스 수익을 잃지는 않고 있습니다. GKL 오늘 실적 나왔죠. 약간 수익이 더 줄어있는데 21선도 일단은 이탈해 있는 상황입니다. 목요일날 타격을 아직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휴비스가 오늘 또 외국인까지 같이 팔았는데 일단 수익은 일주일 전보다 나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김혜동 전문가님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역시 10%씩 해서 두 종목 지난주에 담아주셨는데요. 에스테카마는 손절이 된 것 같고요. 재룡전기는 3.7%가량 플러스 수익입니다. 자, 같은 날 얘기했지만 희비가 좀 엇갈리는 포트인데요. 자, 재룡전기는 전력난 폐마로 해서 지금 수익이 조금 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다음날 갭상승에서 다음날 일단 못 잡았다가 그 다음날 좀 잡긴 잡았었는데 한번 주중에 목표가 근접하기도 했었습니다. 에스테카만 안타까워요. 잡자마자 손절되는데 사실은 오늘 종가가 일주일 전에 말씀하신 목표가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참 정확한 예측을 또 분석을 통해서 해주고 계십니다만 저희 또 룰이 따로 있어서 이 수익률까지 연결되기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아쉽게 됐는데 우리 김혜동 전문가 얘기는 잠시 후에 듣고요. 먼저 주병선 전문가님 포트부터 얘기를 좀 들어보죠. 일단 SK 축하드립니다. 네네. 예, 정확하세요. 이제 주병선 전문가님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저도 이제 유심히 보니까 다들 이제 지주회사를 하나 둘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던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종목을 고를 때요, 원칙을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21선 위에 잘 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 생각입니다. 21선 위에 잘 가고 있어야 된다. 지수가 21선 위에 있든 없든, 현재 지수가 잘 가든 못 가든, 현재 내가 골라야 될 종목의 기준은 첫째는 일단 21선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과연 누가 21선 위에 올려놨느냐. 누가 과연 21선 위에 그네를 타게 만드느냐. 그 감독이 누구냐. 이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세 번째는 과연 무슨 이유로, 무슨 까닭에 그 매매 주체가 그걸 21선 위에 올려놨느냐.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제 순서적으로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21선 위에 아름다운 미모를 갖춘 선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선수를 감독하는 올림픽 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축구 4강에 든 것처럼 훌륭한 내용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종목을 고르는데요. SK가 일단 그런 기준에 적합한 거죠. 그리고 제가 그동안에 쭉 언급했었던 종목들이 다 그런 종목이었어요. 단지 순간순간에 하루 이틀, 일주일을, 2주일은 안 맞을 수 있겠으나 어떤 종목은 마라톤 선수도 있고 어떤 종목은 이제 100m 선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하나씩 볼까요? 네. 네, 휴비스부터 말씀을 해요. 제일 네. 처음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 휴비스는 차트부터 볼까요? 네, 휴비스 차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그네 타고 있는 중입니다. 네, 21선 21선 그네를 타면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말씀드릴 때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입니다. 기관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언젠가 기관이 관심이 갖게 될 때는 올라갈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외국인이 왜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냐 하면 이 화학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주체까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먼저 말씀드렸고요. 21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원래 21선 위에 있다가 시장 상황이 나빠져서 약간 빠지는 경우는 관계없습니다. 그건 좀 참아야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 매매 주체는 누구냐? 누가 이렇게 21선 위에서 춤추게 만드느냐 하면 바로 외국인이죠. 외국인이 이제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이죠. 기관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봤어요. 도대체 왜 외국인이 이 종목을 좋아하냐. 그 이유를 봤더니 이렇더군요. 사업 내용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휴비스는요, SK케미칼과 삼양사가요, 원래 자기 회사가 가지고 있었던 폴리에스테르 사업부를 떼어내서 만든 회사지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한 지는 올 2월부터 해가지고 신규 상장 회사인 것 같으나 원래부터 회사는 오래된 회사예요. 매출액만 해도 작년에 1조 7천억을 가져왔잖아요. 영업이익률이 5%나 되고요. 그래서 시가총액은 한 3천억 수준밖에 안 되지만 제가 그 누차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영업이익률을 10%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 지금 현재 만 원이 안 되는 이 가격은 결국은 2만 원 부근으로까지 목표가를 볼 수 있겠다. 외국인이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루하루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1년 정도 보유하면 아마 2배 정도 소득이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가라는 게요.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을 비교해서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닌데 그럼 왜 그런 얘기 하냐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신성장 동력이 있는 거죠. 만약에 신성장 동력이 없다면 외국인이 그렇게 사지도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계산해서 설명도 안 드리는 거죠. 나이롱을요, 슈퍼 섬유를 개발 중인 회사입니다, 지금. 이 슈퍼 섬유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지를 못해요. 전 세계에서 듀퐁만 만듭니다. 듀퐁. 듀퐁이 전 세계 마켓의 80%를 점유하고 전 세계에 팔고 있는 슈퍼섬유를 지금 휴비스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슈퍼섬유를 그냥 어려운 얘기, 뭐 아라미드라고 그러는데 어려운 얘기 할 필요도 없이 엄청난 열에 견디는 섬유고요. 엄청난 무게에도 견디는 섬유예요. 우리 소방관들이 불 속에 뛰어들 때 불에 안 타는 옷이 이제 있다면 그런 옷을 이제 휴비스에서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가지고 혹시 계시는 분은 좀 탄력이 둔화되고 재미가 없을지 모르나 어차피 주식은 은행 예금이 아니라는 걸 믿고요. 좀 길게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GKL이죠. 네, GKL은 아시다시피 이제 도박에 관계되는 종목인데요. 카지노죠. 네, 카지노. 이게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 오늘 시장 상황을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오전에만 하더라도요. 거의 3% 정도 빠졌어요. GKL이. 이유는 뭘까요? 오늘은 이제 경기 방어주 쪽인 종목들은 이제 못 가는 날이니까 경기 민감주들이 가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개인들이나 뭐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물론 외국인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외국인이 있고 기관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부 이제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GK를 매도를 치는 세력이 강해서 주가가 거의 3% 빠졌어요. 근데 종가 부근으로 갈수록 좋아지더니 결국은 이제 올랐죠. 한번 볼까요? 네. GKL입니다. GKL은 결국은 이제 종가는 올랐어요. 약간. GKL은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회사죠.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인데요. 원래 기본적으로 GKL은 21선 위에 잘 가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외국인만 들어가서 게임을 할 수 있는 카지노 전용입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국내 사람들이 들어가는 강원랜드하고는 성격이 다르죠. 네. 제가 봐서는 이번에 오늘도 레포트가 나와서 제가 읽어봤습니다만 중국인 관광객들이 증가로 인해서 2분기 때 실적 부진은 바닥이 아닌가. 바닥이 아닌가. 3분기부터는 좋아지는 게 카지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볼까요? 네. 아모레지지요. 네, 아모레지입니다. 차트부터 볼까요? 하늘 높은지 모르게 가고 있는 종목을 제가 소개한다고 그랬고요. 그 전부터. 우리 시청자님이 보시기에 야 이제 다 왔는데
이제 내릴 일밖에 없는 종목을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건 기관과 아모레지는 결혼을 했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신혼이라고 하셨는데. 5년 정도 된 신혼입니다. 지금 주가를 보시다시피 꽤 올랐잖아요, 지금. 네. 꽤 올랐기 때문에 한두 5개월 된 신혼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한 5년 정도 된, 예. 5년이면 신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렇군요. 제 기준은 한 5년 정도면 아직도 신혼 같습니다만. 그래서 한 평생 해로할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은 좀 못 갔어요. 오늘이 못 간 이유가 있죠. 네. 이렇게 많이 간 종목은 원래 오늘 못 가는 날이죠. 못 가는 날이고요. 경기 민감주들이 이제 가는 날이죠. 그런데요, 제 수년 동안의 경험에 의하면요, 잘 가던 주식을 경기 민감주라든가 시장이 약간 변화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옮겨 탔을 경우는 항상 물리더군요. 항상 물려요.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은 남는 것은 계좌 마이너스만 오더군요. 네, 그런 것을 항상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모레지는요,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주회사입니다. 네, 요즘에 이제 아까 우리 앵커님이 지주회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하시던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아모레지가 지주회사인지를 잘 모르죠? 뭐 두산이나 SK나 LG나 뭐 이런 것만 지주회사인지 아시는데 아니에요. 아모레지도 지주회사예요. 아모레퍼시픽의 지수회사죠. 아모레지 밑에 아모레퍼시픽 있고 아리따움 있고 에디띠 있고 이니스프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리따움은 결국은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부부관계죠. 이제 아모레지 밑에는 일남 이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남은 누구죠? 아모레퍼시픽. 자기 부인이 뭐예요? 아리따움. 부부간에 장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녀는 큰 딸은 이니스프리, 둘째 딸은 에디트 같아요. 따님 두 분은 중저가 화장품이고요. 큰아들은 부부간에 하는 게 고급 화장품이죠. 화장품 시장은 지난 상반기에 14%가 성장을 했는데요. 따님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저가 화장품 시장은 무려 30% 성장했어요. 제가 봐서는 중국 시장에도 아마 따님들이 진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여기서 좀 궁금한 부분은 사실은 뭐 이제 나머지 두 종목 더 있는데요. 이렇게 경기 방어주 이제 막 민감주가 갈 때 방어주를 기 사셨던 분들이 괜히 또 이제 여기가 대세가 아닌가 갈아탔다간 물리기 십상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 그냥 자기 원칙대로 그냥 방어주지만 끌고 가면 수익이 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TV에 나와서 지금 보시다시피 보유 비중은 저는 10% 이상 없습니다. 한 종목당. 네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원래 지금 5종목 보유하고 있고 2종목 오늘 더 이제 공개적으로 소개를 드릴 건데 네. 이제 7종목으로 끝이죠. 그리고 현금 30% 가지고 있다가 예를 들면 이제 경기 민감주가 갈 때는 30%를 투입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종목을 집중 투자해서 경기 방어주에 가지고 있다가 세상이 정권 교체가 돼서 경기 민감주가 갈 때 그걸 버리고 또 이쪽으로 옮겨 타면 그게 다음에 지나고 나면 결국은 계좌 마이너스만 오더군요. 예.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많은 종목을 가지고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제는 좀 SK 얘기를 본격 들어보고 싶어요. 네, SK는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SK는 지주회사인데 왜 SK에너지는 손자죠. SK라는 지주회사의 손자가 SK에너지입니다. 그 중간에 아버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SK이노베이션이죠. SK에너지가 지난 2분기 때 1,000억 이상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단기 순이익이 적자가 아니라 영업 이익이 적자예요. 창사 이래 최대의 적자를 기록했답니다. 그런데 당연히 아시다시피 SK에너지는 비상장이죠. SK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 소속돼 있는데 결국은 SK이노베이션이 엄청난 적자를 기록했는데 바로 그날 엄청난 매수를 기관이 가져왔습니다. 적자라는 회사를 왜 샀느냐? 좋다 이거죠. 우리는 확실히 모르니까 좋다. 그러면 그 지주회사인 SK도 우리 사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 엄청난 적자 회사를 가지고 있는 SK도 지금 꾸준히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고 설명을 제가 드렸었죠. 작년만 하더라도 SK의 영업이익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70%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주회사니까 영업이익률이 한 75% 되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개별 회사는 영업이익률이 75%가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런데 지금 1분기 때 보니까요. 1분기 때 보니까 SK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95%가 나오더라. 아마 이건 SK 하이닉스라든가 기타 SK그룹사의 영업이익률 자회사들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드렸죠. 지수는 많이 못 갈 것 같습니다. 꼭지는 1900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전번 주에 제가 네네. 말씀드리면서 그러나 공부 못한 60명 반 고등학교 3학년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공부 잘하는 애는 있습니다. SK는 갈 겁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SK는 그동안에 지금 잘 가고 있고요. 당분간 이제 지수도 갈 것 같은데 지주회사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지주회사가 괜찮냐?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제가 설명드리면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 자회사 여러 개 사는 것보다 실적 개선되고 있는 지주회사 하나 사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좋은 거예요. 네, SK는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네. 아트라스 BX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락스 BX를 차트부터 볼까요? 네, 한국타이어 자회사. 네, 아트락스 BX는 한국타이어 자회사입니다. 21선 위에 잘 가고 있죠. 이건 기관과 외국인이 골고루 좋아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지금 한국타이어 자회사고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지금 소개드린 코스닥 종목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지금 이게 지금 실적이 많이 개선되고 있고요. 개선되고 있고 왜 그러냐? 납이 있잖아요. 납이 원료입니다. 이게 납. 근데 납이 국제 납 가격이 대폭 하락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아주 개선되고 있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적이 좋아져서 아마 제가 봐서는 아트라스 BX도 휴비스처럼 한 1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마라톤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 드렸죠. 아트라스 BX는 자동차 연구 배터리 회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난 저희 종목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제 쭉 AS를 해드렸습니다. 예. 나중에 우리 주변선 전문가님 책 쓰셔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책을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죠. 저는. 아니, 오디오북 같은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까? 게 그대로 들어있는. 네, 예. 감사합니다. 김혜동 전문가님 재밌었죠? 예, 설명을 좀 쏙쏙. 예, 그죠? 알기 쉽게 그네타는.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부분들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도 그 이상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대룡전기랑 에스텍파마. 우리 에스텍파마 손절됐지만은 진짜 우리 얘기 좀 해봅시다. 예. 오늘 종가가 1,100원, 오늘 5% 넘게 올랐는데 예. 지난 딱 일주일 전에 이 종목을 2주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목표가를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1,100원으로 말씀을 드렸죠. 예, 오늘 장중이 아니라 종가상 1,100원이 정확히 이렇게 정말 대단하시네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은. 근데 이런 경우들이 사실 의외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실 수 있는 또 손쉬운 종목 같은 경우에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그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반드시 또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만약에 손절하신 분들은 너무 안타까워 하시지 마시고 또 다른 종목으로 대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에스텍파마부터 차트를 좀 보고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어떻게 하다가 저희는 룰대로 손절이 되게 됐나요? 이상하게 제가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만 시켜드리면 종목이 잠깐 좀 눌렀다가 쉬었다가 가는 것 같은데요. 그 시장을 보면은 사실 종목군들이나 시장 형태들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좀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너 앞으로 더 잘해라. 이런 뜻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워낙 그 에스텍파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나 또 외국인들 최근 들어서 매수세도 좋았고 최근 실적이라든가 또 해외적인 그런 그 사업화가 다각화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매물대들이나 너무나 그 우리가 또 수익 내기에는 좋은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최근 들어서 많은 그렇게 제약 관련 이런 것들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올해 한 4월 달에 여기 그 서울경제 우리 방송에 처음 나왔을 때 그 장애인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복지 관련주로 평화산업하고 국제약품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같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3개월, 4개월 있다가 급등을 한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속을 분명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포트들이 너무 급하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주식은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런 그 확고한 때와 또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정리하는 좀 지혜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보고요. 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량주, 화학 관련주들로 많이 좀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또 단기적인 수익 내시는데 그동안 또 손실이 나셨다면 낙폭을 좀 만회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에스텍파마 혹시 이제 손절을 하지 않고 들고 계신 분들 오늘이 이제 목표가였잖아요. 앞으로 얼마까지 더?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본다면 11,000원까지는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덤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그냥 어느 정도 수익을 익절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아니면 여기서 가격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절반 이상 또 이렇게 좀 익절하신 이후에 물량 확보를 시장에 맞게 좀 대응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실은 목표가에 왔으니까요, 그죠? 예, 예. 네, 계속해서 재룡전기 보고 싶은데 요즘 뭐 전력난 오늘도 뭐 그 발령 단계 자체를 뭐 높여가지고 예, 뭐 예. 전력이 부족하다. 근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사실 한 가지 좀 안 좋은 게 예. 그 한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많은 그 국민들이 이렇게 좀 세금을 내 가지고 이렇게 그 전력 산업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있는데 영업 적자가 대폭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요금 그 인상. 뭐 클라우딩 컴퓨터 뭐 네. 관련 주소부터 아니면 전력난을 이렇게 그 수급적으로 활발하게 해주는 그런 그 시스템적인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좀 잘 가고 있는데 재룡전기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재룡산업과 더불어서 이렇게 그 많은 주가 상승이 후파동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과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시세적으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폭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더 자세히 보실 필요가 이제 재룡산업과 더불어서 차트를 보신다면 지금 최근에 2,900원 또 이제 3,000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다 끝이 아닙니다. 왜? 전체적인 시장이 아직도 냉랭히 우상향으로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참조를 하시고요. 이제 여름이 지나면 이런 시즌은 또 그 테마들이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뭘 확인해야 됩니까? 사실은 목요일에 2,970원이고 말씀하신 네. 목표가가 3,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네. 거의 언저리에 왔는데 넘어가더라도 금방 팔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뭘 체크해야 됩니까? 여름까지. 전체적인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전력난 아까도 말씀을 드리지만 요런 그 테마들이 그런 그 시장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회사인 재룡산업과 더불어서 차트가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추세를 돌파할지 무너질지 그 시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중장기 이평 파동이 만약 우상향으로 뚫어버리면 3,500원, 4,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저항이란 게 항상 작용하는 게 좀 눌림목 구간에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당부를 좀 드렸으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김혜동 전문가님의 AS도 들어봤습니다. 본인의 AS의 평가를 100점 만점에 몇 점? 도달하실 수 있다고. 예. 근데 아직까지 그 말씀드리는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내공이 부족한 관계로 50점만 하겠습니다. 너무 겸손하게 목표가도 딱 맞추신 분인데.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기존 포트폴리오 종목별로 AS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슈어 스트라이크 1인자를 찾아라. 오늘 경기 지금부터입니다. 주병선 전문가님 아까 미리 예고해 주셨죠? 오늘은 두 종목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두 종목이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7종목이 되고요. 그래서 한 종목당 10%씩 해서 70% 종목 비중이고 현금은 30%를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네 타는 두 종목 궁금하네요. 네, 먼저 첫째 종목은 SK케미칼입니다. 아까 화학주 얘기하시더니. 예, 네, 중화기가 아무래도 제 마음에 듭니다. 예. 네, SK케미칼 잠깐 볼까요? 보시다시피 지금 그네를 멋있게 타고 있습니다. 21선 위에서 그네를 멋있게 타고 있는데 이 21선 위에 그네를 누가 태우고 있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양쪽에서 그네를 돌리면서 SK케미칼을 21선 위에 그네를 태우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 기관은 도대체 누구냐? 나와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연금하고요. 네, 국민연금하고
미래에셋 자산운용, 트러스톤 자산운용과 같은 대형사에서요 5% 이상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SK케미칼을요. 그리고 SK케미칼은 회사 이름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케미칼 그러니까 뭐 양냄새가 좀 나죠. 네. 일반 순수 화학하고요. 일반 순수 화학하고 제약 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앞에 SK란 말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SK 그룹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면 결국 포트에 SK와 SK케미칼이 동시에 들어가는. 휴비스까지 합하면 SK 그러네요. 그룹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예. 근데 어제도 사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질문 드렸었는데 우리 박준남 전문가님도 이제 멘토님 중에 한 분이세요. LG, 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를 한꺼번에 그냥 예. 이래도 괜찮아요? 지금 이제 현재 국면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들인데. 잘 가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예. 네. 근데 리스크가 생기면 갑자기 이제 그 타격이 곱하기 3배로 해서 오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시장의 방향이요.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네. 만약에요. 시장의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되겠죠. 네. 저는 이제 일단 지주사 SK와 SK케미칼과 SK케미칼의 자회사인 휴비스까지 네. 세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이렇게 돼 있는 형국인데요. 네. 다 좋다는 얘기죠. 제가 네. 봤을 때는요. 저는 이제 그동안에 쭉 제 방송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컴퓨터를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잘 만지지도 못하는 걸로 봐서 단타 선수는 아닌 것 같죠? 단타 선수는 아니고요. 마라톤 선수를 많이 키우는 감독이죠. 네. 근데 그 속에서 100m를 비교적 좀 잘 뛰겠다. 기본적으로는 마라톤 선수지만 그래도 100m는 좀 떼겠다 하는 선수들을 데려와서 지금 소개를 시키고 제 포트에도 넣고 있는 건데요. 네, 좀 금메달감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SK케미칼은 일단 사업부가 좀 재미가 있어요. 일반 순수화학과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사실은 순수화학 쪽에는 크게 메리트가 없어요. 크게 메리트가 없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좋아하는 성장 모멘텀은 제약 쪽이죠. 제약 쪽에 있습니다. 제약 쪽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면 세포 배양 방식에 의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을 생산 공장을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지식경제부의 자문을 받고 돈도 지원받았어요. 그래서 SK케미칼의 자회사는 SK가스와 SK건설, 휴비스도 있는데 각자 다 실적도 지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자기의 사업 중에서도 차량 경량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플라스틱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SK케미칼의 자기 스스로의 사업 중에서 모멘텀은 플라스틱을 자동차 내장용으로 개발하고 있다. 가벼운 거죠. 두 번째는 화학 쪽에는 세포 배양 방식에 의한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내 최초로 개발하고 있다 하는 게 성장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파미셀인데요. 네, 파미셀인데 이 얘기 들어보시면 무슨 코스닥 같나요? 파미셀이? 네. 파미셀은 거래소의 중형주입니다. 네. 거래소 중형주입니다. 예, 비록 이익은 비록 많이는 안 나고는 회사지만 신성장 동력을 엄청난 걸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요. 줄기세포 치료제를 제일 먼저 만들었죠.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메디포스트가 줄기세포를 제일 먼저 개발한 걸로 아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두 번째고요. 파미셀이 제일 먼저 만들었습니다. 현재 파미셀에서 만들고 개발했었던 이 줄기세포 치료제는요. 하티셀이라는 건데 이건 지금 주사 한 대 맞는데요. 1,800만 원이나 한대요.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자, 파미셀 차트 잠깐만 보고요. 끝내겠습니다. 네. 파미셀 차트입니다. 파미셀도 지금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죠. 제가 봐서는 100m 선수로는 손색이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예, 그러면 모두 다 지금까지와 같이 시초가의 매수 15% 이익 나면 현금화, 손실은 마이너스 7% 맞나요?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각 10%씩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원래 원칙대로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혜동 전문가님 포트 얘기 들어볼게요. 오늘 관심주는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장의 흐름을 확실히 좀 아시고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동성홀딩스라는 그 화학 관련주 대장주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성 그 자회사 세계의 그 대표적인 지주회사입니다. 최근 들어서 화학 바이오 그리고 그린 에너지 부분을 주력 사업으로 좀 하고 있고요. 동성 아이캠, 동성 케미칼, 동성 AM 등 그리고 많은 자회사들을 좀 보유하고 있고요. 500% 이상의 유보율 및 자회사들이 최근 들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또 모회사도 같이 그 실적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런 그 포트들을 좀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좀 보여지고요. 그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내일 아침 시초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한 5,300원. 만약에 이제 좀 조정폭이 온다면 4,5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좀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재룡전기 10% 정도만 보유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이제 에스텍파마가 아쉽지만 손절됐고 현금 90%신데 이 종목은 한 몇 프로 정도, 기간은 얼마나? 이 종목은 제가 거의 90%를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수를 예, 남은 현금 전부 다 여기. 예. 엄마. 예. 기간은요? 기간은 너무 그렇게 그 단기도 좋고 중기도 좋고 장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만약 접근하시려면 이런 그 화학 관련주들은 또 V자형 그 바닥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300원 정도 한 일주일 이내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장기로 투자하실 분들은 제가 월봉하고 연봉을 잠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이 우리가 그 주병선 전문가님께서도 가장 좋아하시는 21선을 이제 추세적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월봉상 이렇게 추세 돌파를 했다는 건 장기 이평이 뚫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봉과 더불어서 아직 그 우리가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분의 최종 포트가 다 완성이 된 것 같죠? 주병선 전문가님 포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주변선 전문가님 포트예요. 휴비스, GKL, 아모레지, SK, 아트라스 DX. 오늘 신규로 SK케미칼과 파미셀이 10%씩 추가됩니다. 종목 7개, 주식 비중 70%입니다. 자, 휴비스는 장기용 1년 갖고 있으면 2배짜리 된다 얘기를 해주셨었고요. GKL도 2분기 실적 바닥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지겠죠. 21선 살짝 깨졌지만 아모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주회사고요. GKL, 아모레지 같은 경기 방어주 쉽게 민감주로 갈아타면 물린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지주회사 SK 아주 잘 가고 있어 제일 지금 수익률이 좋은 종목 당연히 보유해야 되겠고요. 아트라스 DX 역시도 1년 있으면 2배 얘기를 하셨습니다. SK케미칼 오늘 신규 종목입니다. 화학주, 중화기 좋게 보십니다. 파미셀도 거래소 중용주인데 내일 모두 다 시초가 편입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김혜동 전문가님의 포트 한번 볼까요? 재룡전기 지금 잘 가고 있어요. 동성홀딩스를 나머지 90%를 모두 다 사용해서 현금을 제로로 오늘 만들어 주셨는데요. 동성홀딩스를 얼마에 사는가 가격을 계속해서 보여드리죠. 자, 놀랍게도 90%를 담는데 내일 시초가에 모두 다 담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모두 다 좋다고 했습니다. 화학 관련, 바이오 관련 지주회사입니다. 재룡전기 역시도 3,000원 이상 3,500원까지 보셨고요. 동성홀딩스는 1차 목표가 일주일이 5,300원입니다. 네, 좋은 종목들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종목에 관한 최종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각자의 몫이라는 거 꼭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시죠? 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인데요. 지난주 퀴즈 이벤트, 퀴즈가요. 기업의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해온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이었었죠. 정답은 바로 2번 배당금이었습니다. 자, 좀 어려웠나요? 하지만 지난주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뽑혔을까요? 네, 1등은 신성민 시청자님입니다. 축하드릴게요. 2등 세 분은요. 김치현, 소연아, 이재님입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등 10분의 이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배태원님부터 이상호님까지 계속해서 보면요. 자, 윤남이님부터 김영란 시청자님까지 이렇게 3등 10분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축하를 드리겠고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못 보신 분들은 리치맵 홈페이지 가셔도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퀴즈 이벤트도 나가야 되겠죠? 주변선 전문가님 출제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중 ETF와 관련 없는 것은 1번 코덱스, 2번 킨덱스, 3번 타이거, 4번 라이온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ETF 관련된 문제가 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김혜동 전문가님 참여 방법 알려주시죠. 네, 정답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 정답자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 리치맵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 완료가 된다는 거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벤트 참여하시면 추첨 통해서 상품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주식 관련 서적이 선물입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푸실 때 무료 방송도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요. 오늘 아주 얘기를 구성지게 잘해주신 주병선 전문가님의 2020 매매 기법이라는 주제로 무료 방송을 진행합니다. 2020 기법 궁금하신 분들 꼭 오늘 밤 9시 무료 방송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물론 해드립니다만 오늘은 손영복 박사님과 이대열 전문가님이 2부를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외국 투자가의 분석법 어떤 것일까요? 내일장 위한 공략주도 꼭 확인해 보십시오. 고맙습니다.